자, 다시 할게요. 자, 시작. 자, 그래서 준동사를 이용해서 축약할 때는 준동사가 시간 정보를 가지니까 거기에 형식상의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서 문장을 짧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각각 다 의미상의 주어고 다시 돌아와서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 구문도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데 다만 투부정사 썼을 때는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때 보통 전치사 뭐도 같이 써요? 혹시 아는 사람? for를 같이 써요. 그래서 전치사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 또한 뿐만 아니라 그에 더불어 관계사를 이용해서도 축약할 수 있는데, 자, 관계사는 뭐를 수식한다? 선행사를 수식한다. 자, 근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접속사를 없이 이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관계사를 접속사 역할 시켜버리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관계사의 무슨 용법? continuous usage, 계속적 용법. 그래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계사 계속적 용법 쓰는 법. 뭐 뒤에 콤마 써라? 지연아? 그치, 선행사. 선행사가 있어야 관계사를 쓰죠. 선행사 뒤에 콤마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적 용법은 부연 설명,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수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해석은 대부분 접속사를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나 내지는 그래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지연아 넘어가도 되니? 자, 다음. 전치사를 이용한 축약. 자, 전치사를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접속사를 쓰지 않고 명사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동명사구가 나오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자, 동명사구가 나왔을 때 동명사는 뭐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라. 동명사 앞에 지연아 뭐가 나올 수 있어? 준동사 뭐 있어야 돼? 동명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얘들아, 포장이에요? 매장 식사예요? 이거 영작해봐. 너네가 쉑쉑에서 알바한다 치고. 아, 그거 좀 다르죠? 거기, 이게 지금 9버전이라 그러는데, 그 뒤에 빈칸 두 개 더 있지. 그치? 그 빈칸에, 전치사구 무슨 역할 해? 너네 오늘 시험 봤잖아. 전치사구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해요? 뭐 아니면 뭐? 그치, 형용사 아니면 부사. 이거 고친다는 게 아까 까먹었다. 형용사 내지는 부사 역할 한다고 하시면 되죠? 이거 하면 빈칸 맞지? 어. 아, 그래? 그럼 거기 써 있어? 아니면 없어졌어? 그래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 전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포장이세요? 매장 식사세요? 이거 영작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장이 영어로 뭐야? 테이크아웃, 그죠?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면 되죠. 자,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면은 이거 테이크아웃 통하는 나라 전 세계 딱 두 나라예요. 대한민국, 일본. 여긴 테이크아웃이라 그래요. 자,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겁니다. what? what? 막 이럴 거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단 먹고 가실 거예요는 뭐라 하면 돼? 여기 있을 거냐라고 하면 되죠. 뭐라 하면 돼? 여기 있을 거야? 뭐라고 해? stay or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 갖고 갈 거냐? to go 이렇게 하시면 돼요. stay or to go 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이크아웃 이러면 진짜 못 알아들어, 걔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치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도 있냐면, 전치사가 내가 무슨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이동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이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치사는 또 어떻게 쓰일 수도 있냐면, 동사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축약하면 진짜 현장에서 쓰는 진짜 축약어는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 소아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어?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안 하고요.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to가 뭐뭐로 가다라는 뜻인 거거든. 이동의 개념이 있어서 전치사는 동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너네가 감이 안 올 텐데 우리가 문장 독해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례를 접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릴게요.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너네 해석할 때 다 이상하거든. 왜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전치사를 몰라서 해석이 이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어랑 어순이 달라서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모든 학생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학생들의 전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어순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문장 독해 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치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정법. 가정법은 도치를 한다. 그래서 접속사 if를 지우고 그 뒤에를 쓰는 경우인데,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were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밑에 should는 제가 나중에 문장 오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should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설명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문장에 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수능에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전엔 계속 설명해 줬는데 안 나오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생략. 생략은 말 그대로 뭐다? 나사 빠진 느낌이다. 그러니까 생략 대명사랑 똑같다 했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생략? 앞에서 채워서 넣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략에 대한 힌트는 다 앞에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축약. 우리가 의존을 배운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야. 첫째, 한국어랑 어순이 완전 달라서. 그죠? 특히 관계사랑 접속사는 한국어랑 어순이 완전 뒤집혀 있죠. 그 전치사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기도 했고. 자, 축약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한국인이나 마찬가지 영어권 애들도 당연히 줄여 쓰는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줄여 쓰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의도한 바대로 해석을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축약은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준동사를 통한 축약, 관계사를 통한 축약, 전치사를 통한 축약.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 지연아, 한국어에서 도치 어디서 배워요? 우리 이거 도치 한국어에서는 문학에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정현이가 이제 10시에 끝나고 집에 갔어. 배가 고프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간식 좀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주세요. 간식.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 진짜 학원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 이렇게 느끼시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치를 문학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도치를 그럴 때 쓰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본인이 의도한 바를 더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해요. 그러니까 즉, 도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한국어랑 똑같아서 너네가 해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연습만 좀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문법에서 도치를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도치를 하지 않으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항상 어떻게 돼 있어? 약속된 상황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치하는 상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치되는 상황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는 거네. 그지? 그래서 도치구문은 딱 이거예요. 모르면 털린다. 근데 꽤나 치명적이다. 수능에 나오면 정답이 일단 40% 깔고 시작해. 도치가 계속 매번 밀었는데 아쉽게 아직 도치가 안 나왔는데 혹시 알아? 니네 수능 때 나올지? 쿨타임이 돌긴 했거든요. 2020년에 나왔어요. 20년에 도치가 19년에 나왔다. 벌써 4년 됐잖아. 올해 안 나오면 내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가 가령 뭐냐면요. 자, in the room are many students 이렇게 돼 있지. 자, 민서 이거 해석해봐. 이 문장 해석해봐요. 이 방 안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네. 그죠? 왜냐면 이렇게 끊겨요 전치사구가.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도치됩니다. 자, 도치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구를 구축할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동사가 자동사라는 게 문제예요. 자동사는 목적 없이 쓰는 동사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그 문장의 오형식 빡세게 공부한 친구면 1형식에 쓰는 문장의 동사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혹시? 1형식에서 쓰는 동사? 완전 자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동사다. 그러니까 얘는 이 동사 하나만 쓰고 의미 전달이 끝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동사 하나로 끝나버리지. 근데 하필 생긴 게 또 B네? MRIs네? 근데 니네 보통 통상적으로 MRIs가 나오면 뒤에 보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헷갈릴까봐 일부러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동사가 나왔잖아요? 그 주어 이렇게 뒤집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거는 문장이 짧아서 괜찮아. 근데 만약 엄청 길었다고 쳐보자. 근데 얘는 지금 의미 전달 얘 하나로 끝나버리지.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대체 명사구가 어디서 끊기는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야 전치사구 여기까지만 읽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끼리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쓰자고.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도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작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읽는 사람이 빡친다고요. 만약 길게 쓰시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방 안에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약속한 거니까. 이제 두 번째, 강조를 위한 도치. 이런 거야. 그 부정어 도치구문 아마 내신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고1, 고2 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강조어구가 앞으로 나올 때 그리고 문장의 요소가 너무 길어서 얘 뒤로 뺄 때, 그 다음에 그냥 쓸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아까처럼 주세요 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강조를 위한 도치의 부정어 도치 구문은 이거 싹 다 외우시면 돼요. 거기 예문 요거 있죠. 이거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이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도치하면 된다 안 된다? No. 알겠죠? 그래서 도치가 어떻게 됐나 보면 자, did는 조동사죠.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좋아요. 조동사 쓰면 뒤에 동사 무조건 무슨 형태로 써야 되죠? 원형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원형으로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거 과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expected 하면 대참사죠. 왜냐면 이거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저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도치가 요거야. 이거 나왔었어요. 이거 수능에서. 그래서 요게 수능 문제였어요. 요거 did. 왜냐면 얘는 수일치를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뒤에를 보면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치 구문인 걸 눈치채지 못하면 수능 문제 풀 때 이거 털릴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맨 앞에 부정어 내지는 부사어. 부사어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거든. 보통 so나 저거 only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이랑 5번 이게 부사어구예요. 그리고 부정어 이거 싹 다 부정어죠. No, never, little, 뭐 그다음에 rarely, hardly, not only, neither, no sooner 다 no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가 왔을 때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 외운다. 왜? 약속이라서. 알겠죠? 수학에서 쓰는 기호들이랑 똑같죠. 그죠? 수학에서 쓰는 기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한 거니까 이렇게 쓰자고 약속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이거 다 해볼까요? 오케이.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 이거 사실 그거 뒤에 문장 도켓에 다 나와요. 참고로. 일단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거 분명히 했는데 알 것 같고. 리틀 뭐예요? 찔끔. 리틀 뭐라고? 찔끔. 그러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혹시 이거 했니? 아, 민서도 했구나. 그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난 찔끔 예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합쳐서 여기까지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did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찔끔 예상했다. To see him here. 여기서 그를 다시 볼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는 거야, 못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와, 내가 여기서 얘를 다시 보다니 진짜 생각도 못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번에 잡으시면 돼요. 절대 내 꿈에서는 내가 생각도 해본 적 없다. 내가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결코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단 한마디도 그는 말할 수 없었다. 어터는 입 밖으로 내다란 뜻이야. 단 한마디도 그는 말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이거 저거 뭐냐면 소댓 구문이에요. 소댓 구문 대도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했나? 안 했지. 이거 나중에 문장 독해 때 알려줄게. 너네 소댓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했잖아. 된 만나면요. 이거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해볼게요. 그래서 엄청 멍청했어. 그의 발음이 멍청했어래. unintelligible은 인식하기 어려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야. 엄청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의 발음이. 그래서 그는 구술 면접에 떨어졌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직 이 방식을 통해서만 너는 풀 수 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 하는 거 지금 보여요? 보시면 조동사랑 주어랑 원형 이거 합쳐서 한꺼번에 해석하고 있죠. 이렇게 덩이로 보셔야 돼요. 이 부정어 도치구문은. 알겠죠?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rarely도 드문이라는 뜻이잖아.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찔끔으로 통일하세요. 찔끔. 찔끔 국가는 fallen so far. 지금까지 그러니까 fall이 떨어지다잖아. 이거 봐봐. have 플러스 pp지. 그럼 완료지. have 플러스 pp 완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have? 기본적으로 완전이라 그러죠. 찔끔 국가가 무너진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So fast. 이토록 빨리. as는 as fast 이거 as 원 이거 뭐야? as는 지금 원급이잖아요. 그래서 만큼이죠. 그래서 일본만큼 이렇게 빨리 무너진 나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일본이 5년 동안 한 것만큼. 이해됐죠? 이거 뭔가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rarely랑 똑같아요. 그래서 찔끔이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완료죠? 그지? 그래서 찔끔 거의 경찰이 도둑을 본 적이 없다. 뭐보다 그가 도망간 것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도망가기도 전에 경찰이 보지도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빨랐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우리 문장 독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문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not only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not only를 맨 앞에 빼면 부정어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거 내신에서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대요. 혹시 사랑의 의미 깨달으신 분 있나요, 여기? 죄송합니다. 자, neither는 뭐예요? either에다 no 붙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아니란 뜻이야. neither do I. neither 부정어 나왔죠? 그래서 조동사 두랑 그 다음에 I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no sooner 이거는 이거 혹시 봐본 적 있는 사람 11번 문장 없어요? 이건 뭐냐면 B 하자마자 바로 A란 뜻이에요. 이거 아마 문장 독해 한 140, 150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때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들이 잠깐만. A 하자마자 B, 미안해요. 자, 이거 잘못 썼어요. A 하자마자 바로 B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야구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 하자마자. 자, 이거는 나중에 원리 다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읽는 법만 조금 잡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계속 봐두세요. 계속 봐두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문장 형태가 똑같아요. 완전히. 왜냐면 약속한 거니까. 자, 그래서 부정어구 little, never, not, neither, nor, barely,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at no time, under no circumstances. 이거 싹 다 부정어죠. 그러니까 no가 있으면 부정어인 거 다 쉽게 알 텐데요. 얘네가 문제죠. rare는 드문이란 뜻이야, rare. 그리고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이란 뜻이라서 seldom이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싹 다 거의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싹 다 나오면 뒤집혀요. 그래서 뒤집힐 때 부정어구나 부사어구가 맨 앞에 나오고 조동사 나온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뒤에 뭐 써야 된다고?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고. 됐죠? 자, 그리고 장소, 부사구 나오면 여기 있는 비동사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정연아? 이제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뜻 뭐야? 이거? 여기 나온 비동사 어떻게 해석하라고? 비동사 어떻게 하라고? 뭐지? 수아 어떻게 하라고? 아니, 아까 너 해석했잖아. 뭐라 했어, 이거? 박스에 있다, 내 책들이. 있다라 하고 하라고. 있다고 하라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charity has made possible. 자, make는 타동사죠.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보어를 먼저 뺀 거예요. 근데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봐. 목적어가 무려 이만큼이야. 얘를 여기다 쓰고 possible을 여기다 쓰면 그게 더 문장 읽기 힘들지 않을까? 니네가 보면. 그지? 그러니까 도치는 오히려 너네 독해 편하게 하라고 배려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목적보어가 possible 하나 딱 하나로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이렇게 기니까 굳이 맞춰서 쓸 바에는 뒤집어서 오히려 더 문장의 구성을 잘 보이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 자선단체는 완전히 만들었다. possible,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딱 봐도 본능적으로 궁금하잖아. 뭐를 가능하게 했을까? 아, 이걸 가능하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백 명의 그 굶주린 힘없는 젊은 애들을 살리는 거, 구하는 거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거를 서로가 기니까 얘가 뒤바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특히 그거 넣었을 때 여기 가목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를 보통은 이렇게 하죠. 원래 이렇게 썼었지, 보통. 그지? 그래서 가목적어 쓸 때도 특히 이런 식으로 나오고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at I don't know. 저건 뭐야? 저것도 해석해봐. 그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어로. 나 그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보다,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임팩트가 좀 있겠죠. 이것도 잘 봐. 부사어를 강조하는 건 이런 경우야. 인간의 본성은 나약하다, 약하다. 그리고 against his will은 원래 사실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부사구니까. 부사구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죠. 이 will은 의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he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나약해. and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와는 반대되게, 그러니까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람은 가득 be wreck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다는 뜻이야. 질투심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정혜 학교에 절친 있지? 너 절친이 서울대 가면 배 안 아플 자신 있어? 제가 제가 2년 전에
지연이 너 안 봤나? 그 렉스 강의할 때 그 정지웅이라는 애? 모르나? 너랑 마주친 적이 없나? 아무튼 그 지웅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애입니다. 유명한 애예요. 혹시 고등 래퍼 보신 분이면 얘 알 텐데. 막 잘하나라 머리머리 했던 애인데. 근데 유명한 애예요. 그 아빠가 탤런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지연이랑 같이 저기 후곡에 있는 학원에서 재직할 때 이 친구가 서울대 인문학부 합격했어요. 그것도 정시로. 수능 봐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은 좀 그러니까, 땡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데리고 술집 가서 내가 술을 사줬어. 원래 보통 이제 20살 되면 내가 술 사주거든. 니네가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해갖고 사주는데, 갑자기 그날, 그 입시 얘기가 나오는데 얘를 쳐다보는데 뭔가 그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사실 시기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 예를 들면 만약 시기 질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이타적이면 막 민서가 맨날 지연이한테 막 다 내주고 너 다 가져 막 이러고 그지? 그리고 반대로 둘이 친구니까 지연이 만약에 민서 서울대 가고 넌 서울대 떨어져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내심 축하는 하겠지만 집에 가서 개빡치네 난 왜 떨어졌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천성은 나약해. 아무리 네가 안 그러려고 해도 너는 결국 남을 질투할 거야 라는 거예요. 질투는 본능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질투 안 하면 대한민국 지금 거의 정글 되지 않을까? 불륜이 일어나도 하세요 막 이러고 이러는 거 아니야. 개판 될 거 아니야. 거의 정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본능에 충실하면. 자, 도치도 마찬가지예요. 축약이랑 똑같아요. 모르면 털린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정해진 상황에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도치는 언제 쓰이는지 알고 외우기만 하면 끝.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캔버스는 나중에 하고요. 자, 혹시 오늘까지 한 문법 개념 중에 나 이거 솔직히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쓱 훑어보시면서 두 분은 아직 앞에가 미완이잖아요. 설 시원하게 보내고 제가 빨리 강의 다 올릴 거거든요. 그 수화도 앞에 쌤이 해주기는 했지만 불안하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강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간만에 쉬는 시간이란 걸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17분이니까 3분 쉬었다 20분에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을 보니까 너네한테 안 준 것 같더라고. 네, 질문하고 쉴게요. 네. 네. 뭐요? 네.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갇히지 말고 전치사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계사 설명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걸 설명하기 전에 관계절 내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내가 써놨지. 그래서 내가 전치사를 먼저 설명해 줬잖아. 이거 봐봐. I need the book on the shelf. 나는 저 선반 위에 있는 책이 필요해. 어때요? On the shelf라는 전치사구가 the book, 명사 친구네? 그럼 형용사지. 명사 친구니까. 이거 보세요. 책이 있다. 교실에. 교실에라는 게 뭐야? 있다라는 장소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동사 친구네? 그죠? 그러니까 부사적 쓰임이죠. 그래서 전치사 구가 애초에 문장에서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쓰인다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건 솔직히 좀 과도하게 비약하긴 했는데 사실 형용사랑 소유격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소유격도 한번 문질적으로 볼게요. 뭐뭐의라는 건 결국 이 뭐뭐애가 결국 명사잖아요. 명사 친구죠, 의는. 그래서 형용사처럼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로직을 끌고 올라고 일부 좀 제가 과도하게 오버한 건데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뭐의 뭐 책은 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던 거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적으로 쓰였던 이 전치사구가 뭘로 간다고? 소유격으로 간다고. 이렇게 오브 있지. 부사는 관계부사. 그잖아. 그러니까
on 위치라고 썼던 걸 when으로 바꾸고 in 위치라고 썼던 걸 where로 바꾸고 발전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의 핵심이 이거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형용사 내지는 부사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있어요? 근데 지연아 이해됐어요? 응. 없으시면 쉬었다 22분에 하겠습니다. 어. 5번까지 했어? 문장? 6번부터 할게요. 22분부터.
자, 보자. 이제 문장 독해 합시다. 이제 6번부터 보면 되죠. 자, 첨삭 안 한 사람. 다 하셨죠? 잠깐만. 자, 우리 과거분사 다시 복습해 봅시다. 과거분사. 민서 과거분사 안 했죠? 정현이도 안 했지? 과거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고 디테일하게 생각해보고 가봅시다. 자, 과거분사는 뭐의 부류예요? 뭐의 종류예요? 지연아, 어디 있어요? 준동사. 자, 동사를 준동사로 전환하면 되는데, 그죠? 그 중에 세 가지가 동명사, 분사, 부정사입니다. 자, 동사에 이거 정현이랑 그다음에 민서한테만 물어볼게요. 동사의 시제,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있죠? 민서야, 현재 시제가 뭐야? 동사의 현재 시제. 그냥 동사 원형이나 s나 es 붙인다고 하고 과거 시제는 ed 붙인다고 하잖아. 현재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는 뭐예요? 나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닌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현재 시제 뭐야? 과거는. 근데 문법책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야. 아마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그다음에 일상 습관 이런 거 돼 있을 거거든. 현재 시제. 지금도 써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뭐 현재 완료를 배우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의 세계관이 다 막 충돌나기 시작해, 지들끼리. 그죠? 일단은 동사에서 쓰는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는요. 일단 두 분은 이것만 기억해. 자, 수아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시간이다 아니다? 시간이 아니야. 니네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르치는 의도대로 가려면 일단 얘가 시간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누가 나타낸다? 준동사가 나타낸다. 시간은 준동사가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야. 너 정현아, 현재 진행 어떻게 써? B 플러스 ing라고 하지 않았어? B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인 게 아니라 ing가 진행이야. I'm studying이지. 그럼 나는 am 존재한다. studying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상태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건 준동사가 하는 거야. 준동사가. 근데 분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현재랑 과거는요. 이거 시간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뭐를 나타낸다? 시간. 시간을 나타낸다고. 알겠지? 어, 예를 들면 수학에 유리수가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뭐야? 유리수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아? 무리수, 무리수. 유, 무리수인 걸 알고 있었지만 쌤이 바라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 지연이가 사춘기가 왔네요. 자, 자, 좀 늦게 오셨네요. 자, 근데 나는 내가 아마 제일 늦게 왔을걸? 21살이었어요. 사춘기. 사춘기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해, 너는 좀 뭔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느끼면 지연이 인생의 2회차가 아닌가. 쌤이 지연이 중3 때 만났거든. 얘 중3 때. 근데 얘가 그때 근데 얘가 중3인데 고3 애들이랑 수업을 들었었어. 이게 예비 고3.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근데 얘가 너무 의젓한 거야. 얘가 고2 애들보다 의젓했어. 그래갖고 처음에 중3인지도 몰랐어요. 원장님이 안 알려줬으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이미 오셨고 왔어요? 지나갔어? 그래? 형이는 안 왔어? 왜 안 왔다고 생각해? 어?
누가 안 왔대? 아, 그래? 수아는 온 것 같아? 모르겠어. 사춘기는요, 전 딱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춘기. 그, 우리 왜 그거 있잖아. 비글이랑 골든 리트리버 얘네들 뭐라 그래? 지랄견이라 하잖아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뭘 해도,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해줘도 그냥 안 들어먹고, 아, 몰라! 이러고 막 한다든가. 저는 그게 기본적인 사춘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이 어른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생기는데, 제일 비극은 뭐냐면 그게 20대 중반 넘어서 생길 때예요. 그래서 20대 중반 이후에 넘어서 사춘기가 생기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제 친구 실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 SDS 그렇게 개고생해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퇴사한 친구. LG 하우시스 그렇게 개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연봉이 초봉이 8천이야. 근데 8개월 다니고 때려친 친구. 이거 사춘기입니다. 상사가 야 이거 해. 민서야 이거 해와 이러는데 질 하고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자, 이거 학교에서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은 대학교. 대학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이제 무서운 거지 자기도. 막상 실제 나랑 마주하기가 무서우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선배가 하라는 대로 그냥 묵묵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이제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취업을 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지. 숨도 막히고 이제 그때 오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더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30대 중반. 그래서 이제 막 특히 이때는 또 여자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 우리 애는요 사춘기 한 번도 안 겪고 어른 됐어. 아, 얼마나 기특한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와 큰일이다. 아 그럼 저거 쟤 빨리 저 터쳐줘야 되는데 저거 누가 터쳐주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0대 중후반에 갑자기 와. 그래서 그 이런 말이 있어. 나는 어렸을 때 공감을 못했는데 요즘은 크게 공감하거든요.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아,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었는데, 32가 되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애를 못 봤어요. 일단 제 주변에. 그래서, 아,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0대 중반에 사춘기가 터지면,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근데 막 전과 2번, 막, 예를 들면, 가령, 굳이 얘기하면, 너 전과 2번이 딸이 결혼한다면 하라고 할 거야? 난 진짜 딸 발목까지 부셔버릴 겁니다, 진짜. 정신 차려라. 안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마이클레스라는 이름을 탄생시켜 주신 교수님께서 인간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큰 지랄을 한다. 근데 그게 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있는 이 학부생일 때 해라.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사춘기를 못 겪어요. 사춘기를 겪으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면서 내 인생이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 족밥이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 생각해봐. 너 시험 끝나면 어디 가? 난 네가 시험 끝나면 어디 가는지 맞출 수 있어. 너가 시험 끝나고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해봐야 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커피, 스타벅스, 그 다음에 PC방, 코인 노래방,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해봐야 홍대 가서 디저트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기, 말차 쿠키 먹기, 만화 카페, 그다음에 그 멀티플렉스 막 위 닌텐도 위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 멀티방 같은 거. 솔직히 여기에 벗어나는 거 있어요? 아 집은 빼고 집, 집 빼고 집은 진짜 집에만 있으면 사춘기 절대 안 오죠. 있어요? 벗어나는 거? 딱히 없어? 있어? 수아는 있어? 봐봐. 근데 사춘기가 어떻게 오냐고. 못 와. 이제 대학교 가서 MT도 가보고 와 이런 새끼도 사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니까. 특히 남자애들은 군대 가면 와 이런 생명체도 존재하는구나를 느끼거든요. 와 열심히 살아야겠다. 타산지석으로 삼는 친구들도 보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대학생이 아니고선 경험을 못 해요. 뭐 남녀끼리 다 같이 가서 MT 가갖고 막 같이 합숙도 해보고 막 하면서 아 얘는 이런 미친놈들도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교수님이 하는
행동이랑 뭐 말들이랑 이런 걸 보면서 영감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선배들 보면서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씩 터지거든요. 특히 나는 사춘기에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게 저는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애가 사실 지금 연애하는 사람 없죠? 여기. 민서 표정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식. 아니야? 연애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전 10대 때 연애를 솔직히 못 해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남고 나왔고요. 고 2, 3은 아시죠? 일산 대진고, 망할 일산 대진고. 유일하게 일산에서 남녀 분반.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땐 진짜 무슨 나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인 줄 알았어. 남자애들 반이랑 여자애들 반 밥 먹는 시간도 달라 거기. 남자애들 복도 지나가는 시간, 여자애들 복도 지나가는 시간 다 정해져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을 못 봐. 동아리 시간 할 때 가끔 볼 수 있어. 근데 동아리 시간 때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 나 진짜 조선시대인 줄 알았어, 다니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학교에 다녀서 저는 10대 때 연애를 안 해봐서 10대 연애가 어떤 기분인지 몰라요. 교복 입고 연애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단 고3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고3 때는 하시면 안 돼요. 고3 때 하면 왜 내가 하지 말라 하냐면 니네가 상대방의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니네가 종속돼 버리거든. 근데 이거 되게 역설적으로 여자애들이 그럴 것 같잖아. 남자애들이 찔찔 짜요. 전 여자애들은 그렇다 손 칠게. 근데 남자애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 남자애들이 진짜 고3 때 연애하면 온갖 추한 모습 제가 다 봅니다. 진심이에요. 그냥 너 대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너밖에 없어요. 들을 사람이. 하지 마. 고3 땐. 고2 때는 하시든가 말든가. 하면 좋다. 근데 굳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 마라. 대학 가서 만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 있거든요. 자기가 완벽하게 생각하는 이상형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 그거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면 진짜 30살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귈 수도 있어요. 웃지?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막 다 따지지 말고 막 학교 오케이. 사는 곳 오케이. 아빠 재산 오케이. 근데 뭐 이러지 말고 그냥 키 별로여도 예를 들어 자기보다 작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자기보다 좀 커. 그래서 봤을 때 사람 같아. 그럼 그냥 만나. 결혼할 거 아니잖아. 뭐 결혼식 막 상상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몇 개 좀 맞고 뭐 전과 없네. 아 이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뭐 좀 성실해 보이네. 그리고 좀 뭔가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준수하게 생겼네. 그럼 그냥 만나세요. 뭘 재지 말고. 아니, 아니. 제가 전과자를 싫어해서 그래요. 제가.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근데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어? 무리수 아시죠? 아까 얘기해주지. 여기까지 안 왔잖아, 그러면. 아, 자, 무리수 하나가 던진 돌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너네가 공부하는 거 다 이분법적 개념을 찢으면 공부하기가 좋아. 무리수가 이해가 안 되면 유리수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는 중이라고. 그러면 과거 분사는 뭐겠어? 어? 그렇지. 끝이야, 끝. 끝. 과거 분사의 핵심은요, 과거가 아니라 끝이야. 끝. 과거 분사의 시간성은 완료란 뜻이에요. 알겠죠? 너 수능 공부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과거 분사 쓰면 돼, 안 돼? 근데 수능 공부는 끝나는 지점이 정해져 있지.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정해져 있지. 그럼 끝을 향해 달려가지. 그럼 뭐 하면 돼? 이건 이거 섞으면 돼. 그래서 그게 현재 완료 진행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분사는요, 과거 분사잖아요. 이렇게 하자. 동사 뭐랑 뭐로 나뉘어? 어? 얘기 안 했어. 동사 뭐랑 뭐로 나뉘어?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의 PP랑 타동사의 PP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타동사의 PP는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생각해봐. 정현아, 저거 해석해봐. Spring is come. 봄이 왔다라고 하네? 봄이 와졌다라고 안 하네요? B 플러스 PP 수동이잖아요. B 플러스 PP가 수동이 아니야. 알겠지?
PP의 타동사의 수동일 때만, 타동사의 PP일 때만 수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come은 자동사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면 그게 come이에요. come은 자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죠. 왜 없죠, 지연아? 자동사는 왜 수동으로 못 써?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으로 써?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6번의 키워드는 자동사의 과거분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commit은 자동사예요. commit은 자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의 PP는 능동 완료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완료랑 똑같은 말이에요. 완료. 그러니까 완료예요. 완료. 얘다 spring is come이잖아. 이거 have 플러스 PP 아니지? 이거 현재 완료야. 그래서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가 아니라 PP가 완료야. be 플러스 PP가 수동인 게 아니라 PP가 타동사의 PP일 때만 수동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싹 다 준동사가 하는 역할이다. 왜냐면 누가 자신 있게 여기까지 자기가 쓴 거 발표해 볼 사람? 여기까지만. 그치? 해볼 사람? 자, 지연이가 해볼까요? 무리수에 대한 보복입니다. 자, 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당연하다. 그럼 너 쓴 거 읽어. 너가 쓴 거. 과학자들은 당연히. 당연히 선생적이게 나와요. 헌신적이게 남아야 된다. 뭐라 했어요? 얼버무렸어? 일단 오케이. 그럼 정현이 뭐라 했어? 계속해서 헌신적이어야 한다. 오케이. 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했어야 한다? 했어야 한다. 힘써야 아, 힘써야 한다. 나 찢어버릴 거 진짜. 왜 이렇게 못 듣지? 아, 미안합니다. 제가 진짜 못 들어요. 죄송해요. 알겠죠? 힘써야 한다. 의역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이걸 너네가 대부분 다 그냥 씹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확실히 명확하게 이해를 해볼게요. 자, 과학자들은 should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랬죠? 마땅히 내진 당연히라 하라고 했죠. 과학자들은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머물러야 한다라고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보호 아닙니까? 자동사니까, 그죠? commit은 전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전념하다니까 요거는 자동사의 PP니까 전념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전념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료할 때 have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완전히 알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념한 상태를 쭉 지켜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풀 100% 파워로 쭉 전념하라는 뜻이야. 헌신을 완전히 내 걸 다 주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 완전이랑 전이랑 똑같은 뜻이네. 이거 역전합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이 전자가 완전이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념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 전념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알겠죠? 제가 6번을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발 PP를 싹 다 수동으로 하지 마라.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 알겠죠? 그거를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이거 가져온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제 그 다음 뒤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과학자들은 당연히 전념해야 된다. 계속. 뭐에? 지속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뭐를 위한 거야? benefit, 이점을 위한 거예요. 정연아, 사운드 여기 어떻게 해석했어, 여기?
뭐라고? 소리라고 했어? 오케이. 자, 소리라고 아는 사람, 지현이는 했었으니까 옛날에. 자, 제 소리라 했었어? 그럼 뭐라 했어? 믿을 수 있는?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딱 얘기하네. 얘들아, 저게 독해력이고 저게 능력이야. 야, 사운드 소리인데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수학도 잘할 거예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힌트를 수학에다 넣었는데 안 나와, 값이.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중립 지점으로 돌아와서, 이건가 하고 다시 들어가 보고.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다이어라고 하죠. 의미가 다양한 단어. 근데 다이어가 내가 맨날 다이어 가르칠 때마다 핵심 뜻 가르쳐주고 파생되는 뜻 가르쳐주죠. 사운드는 그게 없어요. 사운드가 어원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가 라틴어고 하나가 올드 잉글리시라서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 굽다가 이렇게 되죠. 길이 굽어서 늦었다. 고기를 구워서 냄새가 난다. 근데 굽다가 뜻이 두 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원이 이렇게 돼서 그래요. 지금은 없는 자음 중에 순경은 비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좀 이응에 비슷해.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서 이응으로 바뀌어서 합쳐진 거예요. 어원이. 그래서 어원이 달라서 생긴 문제인데 사운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명사로 쓰이면 소리란 뜻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건강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건강한. 그러니까 뭔가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가 사운드고요. 까먹었다. 하나가 라틴어고 하나가 영어인데 어원을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고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운드를 쓰면 그래서 사운드는 되게 많이 써. I want to get a sound body. 나는 건강한 몸을 얻고 싶어 라는 뜻이 되거든요. 사운드는 실생활에서도 은근히 자주 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7번. 자, 요것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사실 요거는 6번보다는 좀 나을 게 6번에선 사운드를 소리라고 한 친구들이 많겠지만 7번에서 여기에다 스쿨에다 학교라고 한 놈은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 학교야? 물고기 막 고등학교 나와? 고등어는 죄송해요. 안 할래. 물고기 학교를 나올 리가 없잖아. 스쿨은 그러니까 이거 나도 어원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스쿨이 원래 핵심 뜻이 물고기 때야. 스쿨이.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시가 나왔는데 스쿨을 학교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영어 학원 어디 다녀라고 했을 때 이제 혼자 공부해요라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the members of a herd는 무리란 뜻이에요. 무리. 그러니까 herd도 무리고 school도 무리거든요. 근데 herd는 보통 뭐냐면 그 가축동물 셀 때 쓰는 명사고 school은 물고기 떼 셀 때 쓰는 명사예요. 그리고 참고로 떼면은 복수해야 되지 않아? 근데 왜 fish는 fishes라고 안 썼어? fish 복수도 fish예요. 알고 계셨죠? fish는 복수도 fish예요. 그래서 자, 무려 전치사구 때문에 지금 주어가 어디까지 끊겨? 여기까지 끊겨. 근데 얘 지금 또 열받는 게 뭐냐면 동사가 여기 있어. gather는 자동사로 쓰였나 봐요. themselves는 그냥 스스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gather는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모으다. 자동사로 쓰면 모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동사는 여기 있는데 주어는 여기 있어요. 어때요? 더럽게 멀죠? 지금 수식을 하는 애가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많죠? 자, 캐럴은 소란 뜻이야. 소떼 아니면 물고기 떼의 구성원들은 seeking이라고 돼 있네. 자, 현재 분사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수능 때 이걸 딱 만났어. 이 seeking 보자마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전략화하고 있잖아. 전쟁에 나가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둘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 손 치고. 수아 어떻게 할까? 뭐라고? 찾는 중?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했어.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좀 성문화 시켜볼게요. seeking은 현재 분사죠. 동사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준동사니까. 준동사 뭐 필요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구문 분석이라는 걸 안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 동사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가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영문법 때에 맞춰서 만약에 이 수업을 한다고 하면 끊고 주어 동사 잡고 이렇게 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근데 니네 수능 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략화한다는 게 뭐냐면 준동사를 굳이 준동사로 구분하지 말고 동사처럼 하면 안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준동사가 그래서 내가 축약해서 얘기했잖아. 접속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쭉 늘린 거라고. 이것도 엄밀히 한번 봐볼게요. 이거 뭐냐면요. 이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관계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관계사가 생략됨으로써 동사 R을 굳이 안 써도 되게 되죠. 그치? 그러면서 분사로 하나로 더 축약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축약형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준동사 구문이라고. 즉,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수아가 얘기한 거 정답이에요. 하면서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값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굳이 저거를 형용사처럼 해석하냐에 대해서 전 본질적인 물음이 있다고요. 왜 이거를 그냥 동사 1이라고 하고 얘를 동사 2라고 하면 안 돼? 그렇잖아. 현재 분사 뜻 뭐라 그랬어? 시간성. 하는 중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돼. 소 때나 물고기 때 구성원들은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 그냥. 찾고 있어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seek는 투부정사랑 친구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추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찾아 나서다라고 제가 얘기를 써놨죠. 그러니까 찾다라는 뜻이야, seek가. 근데 너네 seek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엄마 아빠 차 보면 라디오에 그 seek 써있지. 그 주파수 찾는다는 뜻이야. 어, 아빠 차 잘 봐. 거기 seek라고 써있어.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자, 요즘 생각해보니까 요즘 차 그거 없고 다 화면이구나. 네, 어쨌든. 자, 기회를 최소화하려고 찾아 나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기회야? predators. 포식자들을 위한 기회를 최소화하려고 한대요. 말 쉬워,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글은 하나의 유기체예요. 저기만 보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뒤에랑 같이 읽어서 융화를 시키셔야 돼요. 자, will gather themselves. 알아서 스스로 모일 겁니다. 뭘로? into. 내가 지난번에 into 전치사 얘기해줬지. into는 완전히 탈바꿈할 때 쓰는 전치사라고. 그래서 개개인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게 원형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야. into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뭐로 바뀐다? circular group, 원형 집단을 이룬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o를 아까 얘기했죠. 전치사 어떻게 해도 된다고? 동사처럼 해도 된다고. 그래서 into가 바뀌다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투부정사 나왔죠. 이 투부정사 전에 뭐로 쓰인 거야? 목적? 부사적 용법을 쓰였다 보통 이러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쓰였다. 그거 물어본 거야. 부사적 용법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지. 근데 그래 맞아. 그 수능 때 할 거냐고. 이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역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겠어. 아니야, 니네 머리 진짜 완전 새하얘진다니까. 수능 때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겠네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엄마 생각나. 엄마 막 이러면서 갑자기 긴장 미친 듯이 된다니까. 생각해봐. 니네가 13년 맞나? 13년 동안 공부한 거를 한 번에 녹여서 끝내야 되는 거거든. 긴장 안 할 자신 있어요? 긴장을 안 한다고? 내가 지금 원서 접수해서 시험 봐도 나도 긴장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1등급 안 나오면 갑분살이겠지? 영어. 그러니까 긴장을 한다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수능 날에 끝나면 시험지 뽑아갖고 똑같이 수험생처럼 해갖고 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도 긴장돼. 두근두근해. 틀리면 어떡하지? 쫄깃쫄깃해요. 니네가 긴장을 안 할까? 이걸 그렇게 풀 자신 있냐고요. 영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투부정사지 어떻게 할 거야? 전 분명히 되게 심플하게 전략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투부정사 뭐예요? 투부정사는 부정사, 부정사는 준동사 있지. 준동사 소화해 어떻게 하면 돼? 준동사 바로 뭐 튀어나오면 돼?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준동사지. 요거 이렇게 잡아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집단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랑 비슷하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라고요. 감각대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근데 that 그 표면은 뭐냐면 the predator 그 포식자가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 하는 거야? 소떼나 물고기 떼는 포식자의 그러니까 먹이죠, 먹이. 프레이죠, 프레이.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포식자로부터 도망쳐서 생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지금 이거 생존 전략 가르쳐 주는 거야. 얘네 생존 전략은 뭐예요? 포식자로부터 잡아먹힐 표면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살아남자는 거지. 이해됐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순대로 읽어볼게요, 어순대로. 자, 구성원들이, 뭐의 구성원이냐면, 소떼나 물고기떼의 구성원이다. 근데 이 구성원들은 찾아 나서고 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회들을. 이 기회는 predators, 포식자들을 위한 기회를 일컫는다. 이렇게 어순대로 쭉 자연스럽게 가라고요. 근데 이 구성원들은 그렇게 해서 gather, 모일 것이다. 스스로. 하나의 원형 그룹으로. 이 원형 그룹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표면을. 그 표면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모든 독해에서 통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소 추상적 진술이죠. 특히 국어에서도 하는데 추상적 진술은 항상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포식자들을 위한 기회를 최소화한다는 게 결국 뭐였던 거야? 걔네가 잡아먹힐 표면적을 줄인다라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추상적 진술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원형 그룹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표면을. 그 표면은 바로 predator, 포식자가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을 얘기한다. 어순대로 읽었죠. 그러니까 너네 제발 이거 복습 내주면 이상하게 하지 말고 어순대로 읽으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주어 동사 제가 잡았었잖아요. 방금 맨 처음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주어 동사 잡을 시간이 어딨어. 그냥 읽어 그냥. 준동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 그냥. 주어 동사처럼 가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찾아 나선다라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집단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가시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건 딱 하나만 하면 돼. 얘만 잘 지탱하면 돼. 얘만 잘 잡아. 얘만 잡고 계속 구성원들은 찾는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모인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 원형 집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원형 집단은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태까지 이렇게 읽은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어, 어. 뭐라고? 구분을 안 했어. 그럼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혹시 수학 어렸을 때 뭐 영어 배운 적 있어요? 뭐 영어 유치원을 갔다 어학연수를 갔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영어를 그냥 영어답게 배운 적 있어요? 책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를 분명히 어렸을 때 재밌게 배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거든. 너네 다 있어 혹시? 내가 왜 물어봤냐면 영어를 재밌게 배운 순간들이 너 있을 거거든. 하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이렇게 쳐다보길래 그런 순간이 있다고? 민서 무슨 과목 좋아한다 했지? 사회? 사회. 너는 뭐 좋아해? 없어? 슬픈데?
그나마 과학. 지연이 뭐 좋아? 영어죠. 얘가 오늘 아주 날 들었다 놨다 하네. 영어가 좋아? 그럼 우리 좀 더 하고 가는 생각은 어때요? 전 좋아요. 쌤 탈퇴 안 하는 저는 아이씨,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컸지? 이게 아닌데, 제가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출어물 하면 이미 진작에 한 것 같고, 어, 호랑이인데, 거의. 네. 자, 어쨌든, 어순대로 읽는 거. 그러니까, 문법적인 걸 의식하지 마. 내가 말하는 문법적인 의식은 아까 수아도 얘기했듯이 문맥이야. 문맥을 의식하는 게 결국 문법 독해 능력이거든요. 뭐 얘는 분사고, 뭐 얘가 분동사고, 그래서 분동사 앞에 있는 이 분사구는 주어를 수식하고, 이거 왜 하냐고. 알겠지? 하지 말자고. 대신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서 읽는 방식은 익히셔야죠. 알겠죠? 그,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 게 2년 전부터예요. 2년 전부터 했는데요. 그때 진짜 재밌었던 게 예비고3반에 가서 내신 버린 애들이랑 정시선행반을 했거든? 근데 거기에서 한 명이 150번까지 다 하고, 그때 걔가 동패고였는데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내신 시험을 봤거든? 근데 얘가 87점을 받아온 거야. 그래서 너는 왜 이게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좋아? 이렇게 얘기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150문장을 진짜 쌤이 써주는 해설서 그대로 읽었대. 그러고 시험 보러 갔는데 그렇게 점수가 나왔대요. 물론 동패고가 시험이 어려운 학교는 아니긴 한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든 수능이든 본질은 똑같아요. 영어를 얼마나 누가 더 빨리 이해하고 넘어가느냐의 싸움이고 내신은 거기서 좀 더 어휘력이 좀 더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쭉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내 수업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11번부터는 숙제를 내줄 때 제가 숙제 검사를 이제 앞으로 할 거거든요. 숙제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 뭘 볼 거냐면 연필로 해석 연습을 한 게 과연 어순대로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어설퍼도 돼. 틀려도 돼. 제발 틀려. 그냥. 틀려야 성장할 거 아니야. 틀릴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빡쳐요. 그럼 안 한 거잖아. 그럼 뭐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거야. 그지? 일단 틀려도 되니까 하세요. 그렇다고 막 아무 말 막 다 막, 이거 막, 집에, 시간, 가족, 보내, 함께. 이렇게만 안 하면 돼. 알겠지? 그 정도만 아니고, 어느 정도 연결해 가면서 어순대로 읽으려는 노력이 보이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성적 떡상할 겁니다. 지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예전에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좋아요. 자, 그렇대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하시고, 수아는 푹 쉬다 오세요. 지현이는 공부 팍 하고 오시고요. 자, 고생했습니다.